마켓로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미국 주식 종목이 뭔지 체크를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최근 이슈 확인하고 또 월가의 투자 의견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1위부터 10위까지 리스트를 오늘도 뽑아왔습니다. 사실 한 3주 전쯤에 제가 같은 주제로 이 컨텐츠를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순위가 많이 바뀌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위는 여전히 테슬라가 지키고 있기는 한데요. 2위에는 에어비앤비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 모습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48위로 관심 밖에 밀려 있었던 에어비앤비가 2위로 어떻게 치고 올라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빵주 가운데에서는 사실 대다수의 종목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존만이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4위와 9위에는 각각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4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3가지 종목 제가 체크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비앤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워낙에 최근 올라온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켓워치에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어비앤비 가격 협상하던 시절 이제는 다 지나간 얘기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 하면은 이 단기 렌탈 가격이 호텔보다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집주인이랑 가격 네고시에이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서 에어비앤비가 거의 호텔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텔보다 프라이빗하고 한적하게 이 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의 이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에어비앤비의 이 가격 역시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신규로 등록했던 집주인들의 매출만 해도 지난 1년간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단기 렌탈 비용은 1년 사이에 이 하루 숙박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16%나 급증을 했고 2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숙박 비용이 20% 정도 급증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는 여기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월가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출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에어비앤비의 주가 자체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월가에서는 사실 지금 오히려 매수 적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었고 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보복 여행에 따른 수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이제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되겠지만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는 포인트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 전반의 컨센서스를 확인하더라도 현재 투자 의견을 게시하고 있는 35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18명이 보유 의견 그리고 15명이 매도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의견 양호하다는 점까지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제가 꼽아봤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슈 꽤나 많이 올라왔지만 모틀리풀에서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주주라면 이번 달에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들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번 달 정말 바쁜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희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일단은 6월 8일 일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기가 되겠죠. 이날부터 할로윈 파티의 티켓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 할로윈 파티를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디즈니 팬들에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파티의 티켓이 한 장당 129달러에 이날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추가 발매는 6월 15일 날 이뤄진다고 하니까 이 날짜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17일에는 파리의 디즈니랜드가 다시 오프닝을 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에 이 단기적으로 오프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이 록다운 조치가 강화됐었고 그 이후로 1년여 만에 재개장이 되겠습니다. 기대감을 많이 안아가고 있는 일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6월 25일 금요일에는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죠. 디즈니 플러스의 더 만달로리안이라고 하는 이 스타워즈의 후속작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훌루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청자층을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6월 27일 일요일이 되겠는데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이날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 간의 경쟁 구도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인난 끝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이날부터 직원들의 시급을 1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가장 주된 경쟁업체 바로 옆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소식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월 29일 이날부터는 이 디즈니의 크루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6월 29일부터 시범 운항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올해 안에 총 7척의 크루즈를 운항시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즈니의 주주라면 이번 달 꼭 체크해봐야 될 리스트들 저희가 확인해봤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9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24명이 매수 의견, 그리고 그 안에서도 7명이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디즈니가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 이하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코인베이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모처럼 반등에 나서주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어찌되었든 이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락세를 나타냈었고, 그와 함께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이제는 매도해야 될 때가 된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팀랭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암호화폐 매매량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주호 애널리스트의 분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매매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2분기 들어서 확실히 매매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중단기 전망이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활발히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데 50%의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냥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고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입장에서는 매출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몇 달간 이 매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치른 결과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를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이런 답변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준에서 약 30% 정도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예상이 나왔던 이 10만 불과 비교했을 때에는 훨씬 떨어진 수준이 되겠죠. 거의 반토막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온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팀랭크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월가 전반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역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15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11명이 매수 의견, 그 안에서도 4명이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매도 이하의 의견은 0명, 아무도 주고 있지 않은 모습까지 제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팀랭크의 지표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월가 전반의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다는 점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각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미국 주식 종목들 최근 이슈와 월가 투자 의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